개혁신당 얘기부터 먼저 해볼게요. 개혁신당의 이낙연 공동대표가 통합선언 11일 만이죠. 결별을 결국 선언을 했습니다. 잠시 영상 보고 얘기 나눌게요. 저는 통합을 설 연휴 이전에 이루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양보하며 통합을 서둘렀습니다. 그러나 여러 문제에 부닥쳤습니다. 2월 9일의 합의를 허물고 공동대표 한 사람에게 선거의 전권을 주는 안건이 최고위원회의 표결로 강행 처리됐습니다. 그것은 최고위원회의 표결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민주주의 정신은 훼손됐습니다. 그들은 특정인을 낙인 찍고 미리부터 배제하려 했습니다. 더구나 그들은 통합을 깨거나 저를 지우기로 일찍부터 기획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는 통합 합의 이전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다시 새로운 미래로 돌아가겠습니다. 당을 재정비하고 선거체제를 신속히 갖추겠습니다. 이준석 대표도 기자회견 했죠. 네, 좀 전에 12시에 기자회견 했거든요. 내용은 두 가지 부분으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국민들한테 사과를 했습니다. 통합 선언한 지 열흘 만에 이낙연 대표가 이끄는 새로운 미래랑 함께하지 못하게 돼서 참담한 마음으로 사과드린다 이런 표현을 썼고요. 그다음에 자신에 대한 반성도 좀 있었어요. 제가 성찰해야 할 일이 많다. 지나친 자기 확신에 오만했던 건 아닌지 반성을 하겠다 이런 내용도 담겨 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는 이낙연 대표 및 새로운 미래 구성원들의 앞길에 좋은 일이 많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런 표현도 썼거든요. 네. 그냥 들으면 일단 덕담으로 보이는데 이제 삼지대 쪽 인사는 이런 해석도 하더라고요. 이게 앞으로 이제 더 이상 같이 할 일이 없다라는 의미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해석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뭘 더 통합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각자의 길을 응원하겠다 이렇게 그냥 건승을 빈다 이렇게 봐야 볼 수 그렇죠. 있다. 앞으로 더 이상의 어떤 통합 노력이라던가 재결합 노력 이런 것들은 없을 거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근데 사실 이낙연 대표의 그 기자회견 발표를 보면 상당히 뼈 있는 말들이 좀 보이는데 이준석 대표 한 명에게 선거 지휘의 정권을 주는 게 이제 표결로 강행 처리됐다. 민주주의 정신이 훼손됐다고 비판을 했는데 이게 사실은 어제 지도부 회의 상황 좀 복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어제 최고위 회의 전부터, 그러니까 그제부터 사실은 얘기들이 좀 있었는데, 네. 그러니까 4가지 안건을 올려가지고 최고위에서 표결 처리를 하자 이렇게 이준석 대표 쪽에서 주장을 했던 거거든요. 내용들 중에 좀 중요한 거는 선거 캠페인하고 총선 정책 결정권 이거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최고위 권한 위임받아가지고 한다. 그러니까 이제 정책위 의장들하고 공동으로 협의한다라고는 했는데 그냥 요약해서 얘기를 하자면 이준석 대표가 좀 과감하게 빨리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힘을 많이 실어달라 이런 내용이 첫 번째거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당원직 자격심사위원회를 설치한다라는 건데 이거 바로 그 배복주 전 정의당 부대표 논란이 됐었잖아요. 네. 합당 선언한 다음에 입당을 했다라고 문제 제기를 해가지고 논란이 됐는데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문제들에 대해서 그 이낙연 그 대표 쪽 사람하고 지금 들어오기 전에 얘기를 좀 해봤는데 이게 사실은 그냥 표면적으로 이런 얘기들을 하긴 했지만 이게 정작 중요했던 건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하는 얘기들이 뭐냐면은 이 총선 정책 결정권이라는 게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낙연 공동대표가 총괄선대위원장직도 맡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자리를 내놔라. 그러니까 그 자리까지 뺏겠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낙연 대표 쪽에서 나오는 얘기는 이제 제가 표현을 그냥 전해드리면 NI가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 얘기하는 거죠. NI가 입고 있던 마지막 겉옷까지 벗어나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걸로 들렸다. 네.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은 표결할 문제도 아니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더 논의를 해볼 생각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표결을 강행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이제 자신들이랑 같이 할 생각이 없다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이제 떠나게 됐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어제 회의하기 전부터도 그 이준석 대표 쪽에서는 계속 표결을 원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구성 자체가 좀 유리하다라고 봤었는데 실제로 그런 게 드러났었죠. 지금 최고위원회의 구성을 보면은 그 4가지 세력들이 있잖아요. 4가지 세력들이 각각 추천한 최고위원들이 한 명씩 있고 공동대표가 있고 정책위 의장이 있고 이런 구조인데 지금 NI계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새로운 미래 쪽이라고 할 수 있는 뭐 김종민 의원하고 이낙연 대표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들은 사실상 다 찬성을 한 그런 그림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압도적으로 힘의 우위가 좀 드러나는 그러니까 당내 지도부상에서는요. 이제 표결로 갔을 경우에 이제 힘의 우위가 어디가 있는지가 보여지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좀 결정된 상황이었고요. 개혁신당 쪽이나
그다음에 새로운 미래 쪽이나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 쪽이나 이준석 대표 쪽이나 다 공동으로 하는 얘기는 배복주 전 정의당 부대표는 실제 쟁점은 아니었고 그냥 도화선이었다.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실제 누가 그 권력을 많이 가져갈 것이냐 이게 이제 힘싸움으로 붙은 것이다 이렇게 평가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대표가 통합을 깨거나 저를 지우기로 기획했다. 그러니까 개혁신당 지도부가 계획적으로 분열을 초래했다. 이런 의혹도 제기를 했거든요. 네, 지금 이낙연 공동대표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김종민 의원도 그런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저도 이낙연 대표 측 인사랑 얘기를 해봤더니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잘 짜여진 하나의 시나리오 같이 느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미래 시나리오 쪽 같이 느껴졌다. 주장이라는 거죠. 시나리오가 잘 짜여져 있었다라고 본다는 건데 지난주 목요일부터 그런 움직임이 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일단 그 새로운 미래 쪽 주장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준석 대표가 지지자들이 이탈을 하기 시작하면서 좀 굉장히 힘들어했던 것 같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힘들어지면서 이낙연 대표하고는 좀 같이 하기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 계획을 쭉 짰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그 깨기 계획이 위한 시나리오를 좀 짠 것 같다. 네, 새로운 그러니까 미래 쪽 주장은 그쪽 그렇죠. 주장은, 네. 그쪽 주장이. 그리고 그걸 넘어서 최종적으로는 김종인 공관위원장을 만들기 위해서 이 과정들을 다 준비를 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쭉 얘기하는 것들은 뭐냐면은 처음에 이제 배복주 전 정의당 부대표 문제를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하다가 그 다음에 뭐 논의를 할 때는 또 함익병 씨를 공관위원장으로 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뭐 여기에 대해서 그 새로운 미래 쪽에서는 그 함익병 씨는 예전에 논란도 있지 않았냐, 이제 국민의힘에서 활동을 할 때 논란도 있었으니까 좀 받기가 힘들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더니 누가 추천했느냐 뭐 이런 얘기도 좀 질문이 나오고요. 그랬더니 또 이준석 대표가 김종인 위원장이 추천한 인사다 뭐 이런 얘기를 또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쭉 주고받고 하는 과정들을 보니까 결과적으로 나중에 이낙연 대표가 없어야 김종인 위원장이 올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게 되면서 이 과정들을 하나하나 준비했다라고 보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새로운 미래 쪽에서 나오는 얘기는 이거는 이렇게 준비를 한 거기 때문에 결국 같이 할 수가 없는 거구나. 이렇게 좀 확정적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준석 대표는 사실은 이제 오늘 아침에 김종배 시선 집중에서 김종인 위원장에게 이제 정권을 주기 위해서 이제 우리를 몰아내려고 한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이제 설명을 했는데 영상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김종인 공관위원장 이 카드는 살아있고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까? 와, 이것도 제가 진짜 응대를 어제까지 안 하고 있었는데요. 네. 이낙연 그 대표께서 김종인 위원장을 모시도록 연락을 좀 제가 해달라는 취지로 말씀하셨어요. 이낙연 대표가 그러면은 뭐 이준석 대표 좀 연락을 해보는 방식으로 해주십시오 해가지고 뭐 그렇게 된 거거든요. 네. 이제 어차피 공천 자금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개혁신당에서. 그렇죠. 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모실 생각이 있으세요? 저희는 사실 뭐 이것도 다 기록이 남아있을 테니까 제가 사실대로 말씀드리자면은 김종인 위원장 말고 다른 분을 저희가 공관위원장을 제안해 쓴 바가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 설명대로라면 이낙연 대표가 먼저 김종인 위원장 모시도록 연락을 해봐라고 했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지금 이제 다른 분을 저희가 공관위원장으로 제안했던 바가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는 이제 함익병 씨를 얘기를 하는 걸로 보이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건데 김종인 위원장을 누가 불러오려고 했느냐에 대해서는 서로 좀 입장이 다른 거죠. 근데 양쪽 주장이 서로 지금 다른데. 어쨌든 지금 이제 개혁신당 쪽에 다시 물어봤을 때는 좀 생각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김종인 전 위원장이 받아들일 생각이 있다라고 하면 좀 추진을 해보려고 하는 분위기는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김종인 전 위원장으로 이제 제안이 가는 그런 그림이 됐습니다. 이낙연 대표가 물러나면서 분리되면서요. 근데 어쨌든 통합의 이유가 있었을 거고, 근데 이렇게 한 열흘 만에 그냥 어떻게 보면 깨진 거잖아요. 이 결합이. 그러니까 이 원인을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주도권 다툼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세요? 다들 주도권 다툼이라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좀 어느 정도 문제가 예견이 돼 있었던 게 일단 1차적으로는 그 개혁신당 내부에서도 걱정들이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표현을 몇 번 전해드린 적이 있었을 텐데 바른미래당처럼 되는 게 가장 최악이다. 바른미래당. 바른미래당의 구조를 보면은 유승민 전 의원하고 안철수 의원이 두 명의 대표가 있는, 그러니까 양당이 이제 양쪽의 세력이 강한 리더가 두 명이 있는 이런 구조였거든요. 근데 이걸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얘기를 해보니까 도저히 결론이 안 나더라는 거예요. 왜냐면 양쪽이 팽팽하다 보니까 어느 한쪽에 이 힘이 실려야지 결정이 될 텐데 그게 안 되더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양쪽이 싸우는 내용만 보도가 되고 실제 정책 캠페인 같은 거 잘 안 되더라. 이런 것들을 개혁신당 내부에서 걱정들을 했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자강론자였던 거죠. 그랬는데 일단은 빅텐트를 치는 게 맞다라는 판단 때문에 굉장히 긴급하게
이준석 대표가 결단을 내려가지고 통합을 했잖아요. 네. 근데 그 다음에 이렇게 예고됐던 문제들이 있었는데 실제로 당원들이 이탈을 하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배복주 전 정의당 부대표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논의를 하는데 잘 정리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로서는 두 가지 문제에 봉착을 한 거예요. 일단 첫 번째는 이거 괜찮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결단을 했는데 실제로 예고했던 문제들이 터지기 시작했던 거죠. 그리고 지금 이 상황으로 정황을 보면은 그 천하람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지금 당직을 못 맡았잖아요. 네. 근데 천하람 위원장이 전 위원장이 가장 대표적으로 자강론자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강론자가 살짝 뒤로 빠져 있는 그림이었죠. 통합이 된 다음에. 네. 그럼 이 자강론자들한테 면이 안 서는 그런 상황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로서는 좀 급해질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럼 이 상황을 반드시 좀 타개를 했어야 되는데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뭐 이제 나중에도 살펴보겠지만 국민의힘 공천이 굉장히 부드럽게 진행이 되고 민주당 공천이 좀 잡음이 많은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럼 향후에 현역 의원들이 어디서 많이 올 거냐. 지금 당장 예측해 보면 물론 이제 각 당이 다 어려운 공천들을 남겨둔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로 얼마나 의원들이 이탈할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 기준으로 보면은 국민의힘에서 별로 현역 의원들이 나올 분위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준석 대표는 내부에서 자강론자들한테도 압박을 받고요. 당원들도 떠나요. 그리고 현역 의원들도 앞으로 썩 들어올 것 같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민주당 쪽에서 좀 많이 들어온다? 이러면 힘의 무게추가 자연스럽게 이낙연 대표 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 때문에 이준석 대표로서는 이 상황에서 그냥 그대로 진행하기는 좀 어려웠던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갈등도 좀 정리를 했어야 됐고 그리고 이제 그냥 모 관계자는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결국 이제 아까 그 바른미래당 얘기랑 비슷한 건데 서열 정리를 하지 않고서는 당 운영이 좀 어렵다. 그러니까 결국 양쪽이 어느 한쪽이 우위에 서는 그림을 가져갔어야 됐는데 그런데 이낙연 대표로서는 그걸 완전히 또 수용할 수는 없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결별을 하게 된 걸로 보입니다. 근데 사실 뭐 홍준표 시장도 뭐 얼음과 숯이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뭐 생리적으로 맞지 않는 정당이다 뭐 이런 얘기도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이준석 대표가 유승민 전 대표랑 했어야 되는데 이낙연 대표랑 하는 게 틀린 조합 안 되는 조합이다 이런 식으로 사실 우려를 했잖아요. 그리고 네. 사실 많은 평론가들도 화학적 결합이 과연 될 것인가를 놓고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던 것도 사실이에요. 맞아요. 근데 이게 그런 면도 분명히 있고 그러니까 서로 다른 색채가 전혀 다른 사람들을 모아놓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들도 있는데 근데 또 최근에 보면은 류호정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거의 갈등을 안 일으키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금태섭 뭐 지금 이제 금태섭 전 의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이원욱 조홍천 의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씀하신 그런 화학적 결합의 문제도 분명히 있는데 더 근본적으로는 서열의 문제가 더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열의 문제가. 네, 이게 만약에 화합을 하려고 하면은 그래도 이준석 대표를 믿고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그 토를 달지 않겠다. 이런 기류가 좀 지금 나와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그룹에 대해서는요. 네. 근데 이낙연 대표 쪽에서는 그게 확실히 이제 정리가 안 되는 상황인 거고, 그러니까 누가 잘했다, 뭐 잘못했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다른 구성원들도 충분히 화학적으로는 화합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미래 쪽 외에도 다른 구성원들도 다 다르잖아요. 근데 그렇죠. 비교적 좀 조용히 있을 수 있는 거는 구조적으로 보자면 어쨌든 힘이 좀 팽팽하다 보니까 양쪽 다 대표 선수가 있다 보니까 이게 좀 정리가 안 된 면이 큰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화학적 결합이 어렵다라는 그런 근본적인 이유도 있는데 이건 사실은 뭐 또 처음부터 예측을 했던 문제니까 그보다는 이제 서열 정리 문제로 좀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해석이 됩니다. 네. 그럼 이제 어쨌든 이 두 당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결별 수순으로 가는 건데 그럼 네.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개혁신당 쪽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수순으로 갈 것 같아요. 김종인 공관위원장을 최대한 모셔오려고 해서 그걸로 다시 한번 환기를 하고 이제 거기서 이제 또 다른 그런 스피커가 생기는 거잖아요. 이런 스피커들을 활용해가지고 주목도를 끌려고 할 것 같고요. 새로운 미래 쪽은 제가 들어오기 전에 물어봤는데 이제 앞으로 참민주당, 진짜 민주당으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이제 민주당을 탈당하면서 네. 민주당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라고 비판하면서 나왔잖아요. 뭐 가장 대표적으로는 뭐 이재명 대표 사당화가 돼가지고 예전의 민주당이 아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 자신들이 진짜 민주당이다 이런 컨셉으로 나갈 거로 보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민주당 공천도 좀 시끄러운 편이니까 이탈하는 의원들 접촉을 하고 만약에 혹시 바로 합류를 못하는 의원들은 무소속으로 나올 텐데 그 의원들은 연대를 해가지고 가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그림을 보면은 이제 4당 체제로 가게 되겠죠. 4당 체제. 네, 물론 이제 위성 정당들이 있겠지만 거기 빼고 여야 거대 정당, 물론 이제 정의당도 있지만 거기 빼고 신당들은 보수 쪽의 신당 내지는
보수 쪽이 좀 힘이 실린 신당, 그러니까 개혁신당이 물론 이제 다 포괄이 돼 있긴 하지만 약간 이제 이준석 대표 쪽에 힘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낙연 대표 쪽 신당, 그러니까 이준석 신당, 이낙연 신당 이렇게 4당 체제로 일단은 갈 걸로 보입니다. 우리가 전에 말했던 중텐트 체제 정도로 갈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빅텐트가 쳐졌다가 다시 이제 찢어져가지고 중텐트가 되는 상황이 됐죠.